자, 오늘 오후장의 수익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추격해볼 만한 추격주, 그리고 눌림목에서 담아볼 만한 눌림주, 이 두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설영용의 수익펀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설영용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건지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격주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인프라 법안 통과 그리고 전력 반도체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여기에서 추격해볼 만한 종목으로 RFHIC 앞으로 소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눌림주입니다. 자, 모비라이 상장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많으실 텐데 이와 관련된 전장 부품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다면서 눌림주로 오비고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RFHIC 추격주부터 한번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인 와중에도 계속해서 약세인 섹터가 있었다라면 5G 통신 장비 섹터였습니다. 순환매도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세였는데 아무래도 통신 장비라는 것 자체가 도심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의 피해주로 엮이면서 계속해서 투자 집행이 지연됐던 것들이 통신 장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계속 맞췄고요.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실적도 다운되는 모습들을 3분기 때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22년도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동안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든가 AT&T 같은 이제 미국의 통신사들이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5G 인프라 투자에 이제 집행을 내년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년도에는 통신 장비 섹터가 나름 괜찮은 상황이 전방 산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RFHC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버라이즌 이외에도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RFHC가 3분기 때 실적 쇼크가 있었는데 4분기 때는 재차 다시 한번 실적이 보는 만큼 돌아오게 될 것이고 22년도부터는 올해 대비 한 70% 성장해서 5G 관련 매출만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진했던 방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냥 플랫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RFHC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것이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가 보유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 스마트폰이라 같은 이제 조금 더 활용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추가적인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되면서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분기 때 실적이 쇼크가 나면서 나빠졌지만 최근에 다시 4분기에 대한 그리고 22년도에 대한 가이던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년 상반기 때까지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4만 원, 손절가는 32,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FHIC 최근 4주 연속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걸 과연 따라가도 될까 고민 많으셨을 텐데 매수가는 현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눌림목을 좀 잡아볼 만한 종목으로 오비고를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건데, 자, 오비고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 걸까요? 네, 오비고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새롭게 시장에 상장된 신규 상장 기업이고요. 전장화를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율전장화 핵심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차량용 인베디드 OS와 차량용 어플 등을 개발해서 스마트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어플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여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자동차 내에 기본적으로 탑재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완성차 업체에게 바로 가는 B2B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약 80%, 해외에서를 한 20% 정도로 매출 비중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그리고
카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매출만 한 250억 원 정도에 영업이익이 70억 원 정도 상대적으로 고마진을 남기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총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2천억 원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영업이익 70억 원 된다라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업사이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내년에 모빌아이가 다시 재상장에 대한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차량 정장화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내년에는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리 반영된다라면 지금쯤 상장 이후에 매물들이 소화된 지금쯤에 한번 다시 접근해 볼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상장해서 이제 상장한 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꽤 많이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내년부터는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오비고도 지금 눌려 있을 때 좀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를 2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설영용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